여보 미안해요. 150억은 내가 가져갈게요. 동욱 씨랑 새 출발하고 싶어요.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보낼게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핸드폰 화면에 뜬 아내의 문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죠. 화면이 깨졌지만 그 문자는 여전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27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저를 떠난 거였습니다. 그것도 제 돈 150억 원을 들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거실 바닥이 엉덩이에 닿았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깨진 핸드폰 화면만 쳐다봤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장난이겠지. 미란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은행 앱을 열어보니 현실이었습니다. 통장 잔액 0원. 어제까지만 해도 150억 원이 들어있던 계좌가 텅 비어 있었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안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것 같았죠. 김성호 씨 댁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실례지만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나이가 지긋한 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태국 방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어제 저녁 7시경에 렌터카를 운전하시다가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 사고가 났고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동승자 최동욱 씨도 함께 사망했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사망? 미란이가 제 돈을 들고 도망간 그 여자가 죽었다고요? 태국 경찰이 DNA 검사를 했습니다. 사모님이 맞습니다. 일치율 99.8%입니다. 육골 인수하러 오셔야 합니다.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태국 경찰 보고서였습니다. 사고 사진도 있었어요. 차가 완전히 부서져 있었고 시신 사진도 있었는데 너무 끔찍해서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내를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했다고 믿고 싶었어요. 더 이상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경기도 외곽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히 살았어요. 작은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고 산책을 했죠. 가끔 손자 민준이가 놀러 오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노년이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미란이 생각이 가끔 났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죠. 그런데 어제 저녁이었어요. 손자 민준이가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며느리가 해준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회사는 잘 되는지, 증손자는 건강한지. 평범한 대화였어요. 식사 후에 거실에서 TV를 켰습니다. 저녁 9시 뉴스가 시작됐어요. 앵커가 말했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 아동 50명을 불법으로 입양 알선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주범은 한국인 여성 이모 씨 50세로 공범 최모 씨와 함께 지난 5년간 베트남 현지 고아원 아동들을 가짜 서류로 해외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화면에 수갑을 찬 여자가 나왔어요.
얼굴에 모자이크가 되어 있었지만 저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눈매, 저 입매, 저 귀 모양, 저 걸음걸이. 미란이었습니다. 5년 전에 태국에서 죽었다던 제 아내가 지금 TV 화면에 살아서 나와 있었습니다.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 소리가 크게 울렸지만 저는 그것조차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요? 너희 할머니야. 민준이가 깜짝 놀라서 화면을 봤어요. 모자이크 된 여자를. 할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아니야. 저 여자가 네 할머니야. 확실해. 저 눈매를. 내가 27년을 봤는데 모를 리가 없어.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현지 고아원과 결탁하여 고아로 위장한 아동들을 미국 유럽 등지로 불법 입양 보내고 건당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금액만 총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베트남 경찰이 피해 아동들의 행방을 추적 중이며 이 씨와 최 씨는 한국으로 송환되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죽었다던 아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5년간 저를, 경찰을, 모든 사람을 속이고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제가 준 돈으로 불법 입양 사업을 하면서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배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제 이름은 김성호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저는 성호정밀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직원이 20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었어요. 젊었을 때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죠.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습니다. 오직 일만 생각하고 살았죠. 그렇게 일만 하다 보니 결혼이 늦었어요. 45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자식도 키우고 있을 때 저는 혼자 공장에서 살다시피 했죠. 그러다 1998년 봄에 미란이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서였어요. 미란이는 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18살이었죠. 저보다 27살 어렸어요. 처음 봤을 때 정말 예뻤습니다.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큰 눈망울. 웃을 때 보조개가 들어가는 게 참 매력적이었어요. 목소리도 맑고 고왔습니다. 석 달쯤 커피를 마시러 다니다가 용기를 내서 고백했습니다. 미란 씨, 저랑 사귀실 수 있을까요? 미란이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하죠. 자기보다 27살이나 많은 남자가 고백했으니까요. 하지만 미란이가 말했어요. 좋아요, 사장님. 성실하신 분이 멋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반대했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다고 돈 보고 만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란이를 믿었어요.
미란이는 순수해 보였고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1999년에 결혼했습니다. 27년을 함께 살았어요. 아들 민수도 낳았고 손자도 생겼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사실 미란이의 계획은 훨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9년 봄이었어요. 미란이가 40살이 됐을 때였죠. 어느 날 미란이는 동네 헬스장을 등록했어요. 운동을 하고 싶다고 했죠. 개인 트레이너까지 붙여줬어요. 이름은 최동욱이었어요. 잘생겼고 근육질이었고 45살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너 최동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란이에요.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운동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생겼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동욱이 말했어요. 미란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좋아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남편분은 뭐 하세요? 회사 운영해요. 자동차 부품 회사요. 아, 그럼 사장님이시네요? 네, 그런 셈이죠. 동욱의 눈이 반짝였어요. 부자시겠어요? 글쎄요. 그럭저럭 살만해요. 얼마나요? 조금 이상한 질문이었지만 미란이는 대답했어요. 재산이 한 500억 정도 돼요. 동욱이 숨을 멈췄어요. 500억.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그날 이후로 동욱은 미란이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운동 후에는 항상 커피를 마셨어요. 가끔은 저녁도 함께 먹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둘은 사귀기 시작했어요. 비밀 연애였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죠. 어느 날 밤 모텔에서였습니다. 동욱이 미란이에게 말했어요. 미란아, 우리 계획 하나 세워볼까? 무슨 계획? 남편한테서 돈 뜯어내는 거. 미란이가 놀라서 동욱을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생각해봐. 500억이야. 우리가 그 돈만 있으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너 남편 사랑해? 미란이는 침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27살 차이가 나는 남편. 처음부터 사랑은 아니었어요. 아니, 그럼 왜 참고 살아? 27년이나? 아들 민수 때문이야. 민수는 이제 20살이잖아. 다 컸어. 이제 우리 인생 살자. 미란이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동욱의 말이 맞았습니다. 왜 계속 참고 살아야 하죠?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어떻게 하면 돼? 동욱이 웃었어요. 내가 계획이 있어. 1년만 준비하면 돼. 동욱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신뢰를 쌓아. 네가 더 착하게 굴어. 남편한테 더 잘해줘. 그 다음엔 상속세 절세 명목으로 재산을 네 명의로 옮겨. 그리고 나서 돈 다 빼서 태국으로 도망가자. 태국에 가서 현지 브로커한테 1억만 주면 죽음을 조작할 수 있어. 우리 둘 다 죽은 사람이 되는 거지. 마침내 새 인생. 너랑 나랑 베트남으로 가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미란이는 듣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어요. 정말 될까? 당연하지.
내가 다 준비했어. 태국 브로커도 이미 연락했어. 하지만 성호 씨한테 미안해. 동욱이 미란이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그 남자가 너한테 뭘 해줬는데? 27년간 늙은이 시중만 들었잖아. 그래도 생각해봐. 500억이야. 우리가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상상이 돼. 미란이는 상상했습니다. 돈, 자유, 새로운 인생. 좋아. 하자. 동욱이 환하게 웃었어요. 잘 생각했어, 자기야. 둘은 포옹했습니다. 그날부터 1년간의 계획이 시작됐어요. 점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가 예뻐지기 시작했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나갔습니다. 헬스장 가는데 왜 그렇게 꾸미나 싶었죠. 향수도 뿌리고 립스틱도 진하게 바르고요. 갑자기 핸드폰에 잠금을 걸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잠금이 없었는데 갑자기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꼭 들고 갔어요. 그리고 점차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더군요. 미란아, 오늘 왜 이렇게 늦어?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다가요.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가 길어졌어요. 점차 저한테 점점 무관심해지는 게 보였어요. 예전에는 제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줬는데 이제는 그냥 TV만 봤습니다. 제 비서 김태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사모님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야? 제가 우연히 봤는데요. 사모님이 헬스장에서 남자 트레이너랑 카페에서 손잡고 계시던데요. 손잡고? 설마. 회장님 조심하세요. 뭔가 수상해요. 하지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미란이가 저를 배신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7년을 함께 살았는데 설마 저를 배신하겠어요? 어느 날 밤 미란이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침대 옆에 놓인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발신자는 동욱 오빠였어요. 자기야, 오늘 못 봐서 아쉬워. 내일은 꼭 보자. 보고 싶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자기야? 보고 싶다고. 샤워실 문이 열렸어요. 미란이가 나왔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서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보였어요. 미란아, 이게 뭐야? 미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보. 그건 동욱 오빠가 누구야? 자기야? 보고 싶다고. 오빠 아니에요. 헬스장 트레이너예요. 그냥 친한 오빠일 뿐이에요. 친한 오빠가 자기야라고 불러? 보고 싶다고 해? 여보, 오해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미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는 미란이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미란이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알았어. 다시는 그 사람 만나지 마. 헬스장도 그만둬. 응, 알았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사랑해요. 미란이는 그날 밤 제 품에서 울었어요. 저도 미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화해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였어요. 2021년 1월이었습니다. 미란이가 갑자기 재산 정리를 하자고 했어요. 여보, 우리 재산 좀 정리하면 어떨까요? 재산 정리? 왜? 요즘 상속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민수한테 좋을 것 같아서요. TV에서 봤는데 부부 증여는 10년에 6억까지 면세래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대요. 일리 있는 말이었어요. 저도 나이가 62이니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부동산 일부를 제 명의로 옮기고요. 통장도 공동 명의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사한테 물어봤는데 그게 절세에 유리하대요. 그래도 되는 거야? 네, 부부 사이잖아요. 괜찮대요. 나중에 민수한테 물려줄 때도 편하고요. 저는 의심 없이 동의했습니다. 미란이는 제 아내니까요. 27년을 함께 산 사람이잖아요. 다음 주에 은행에 갔어요. 통장 150억 원을 공동 명의로 바꿨습니다. 미란이 단독으로도 인출할 수 있게요. 부동산도 아파트 세 채를 미란이 명의로 이전했어요. 시가로 50억 원 정도 됐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우리 민수 생각해서 잘 관리할게요. 그래, 우리 아들 위해서 잘 부탁해. 그날 밤 미란이는 유난히 다정했어요. 맛있는 저녁을 차려줬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도 함께 봤습니다. 커피도 직접 타서 주더라고요. 여보, 커피 여기 있어요. 고마워, 미란아.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저는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가 잠든 후에 미란이가 무엇을 했는지. 새벽 2시쯤이었어요. 미란이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깊이 잠들어 있었죠.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미란이는 옷장을 열었어요. 미리 싸둔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화장품,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통장과 카드도 챙겼습니다. 부동산 서류도 가져갔어요. 여권, 신분증, 도장까지 전부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저를요. 바보 같은 늙은이. 27년간 고생 많으셨어요. 고마웠어요. 미란이는 비웃으며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나갔습니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어요. 택시를 타고 미리 약속한 모텔로 갔습니다. 거기서 최동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했어, 자기야. 이제 우리 새 인생이야. 응. 드디어 끝났어. 27년간 참았어. 둘은 포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미란이가 일찍 일어났나 보다 생각했죠. 거실로 나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란아? 어디 있어? 대답이 없었어요. 부엌에도 화장실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방을 둘러봤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미란이 옷이 싹 없어져 있었어요. 화장품도 신발도 가방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어요. 통장이 없었습니다. 도장도 없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그런 거 아니겠지? 핸드폰을 봤어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미란이한테서요. 여보, 미안해요. 150억 가져갔어요. 동욱이랑 행복하게 살게요.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보낼게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건강하세요.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이 깨졌지만 신경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미안해요.
150억 가져갔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장난이겠지. 미란이가 그럴 리 없어. 떨리는 손으로 미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다시 걸고 또 걸고 10번도 넘게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어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죠. 0원. 150억이 전부 사라져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0원이었습니다. 부동산 앱도 확인했어요. 미란이 명의로 된 아파트 세 채도 전부 팔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매각됐더라고요. 총 피해액은 200억 원이었어요. 현금 150억, 부동산 50억. 저는 바닥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바닥에 엎드려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란아, 왜 이러는 거야? 27년 세월이 다 거짓이었어? 집안을 둘러봤어요. 곳곳에 미란이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걸린 우리 결혼 사진, 아들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들. 사진 속의 미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도 행복해 보였고요. 그게 다 연기였을까요? 27년이 전부 거짓말이었을까요? 비서 김태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회의 있으시잖아요. 어디 계세요? 태희야, 미안한데 오늘 못 갈 것 같아. 네. 회장님, 목소리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미란이가 도망갔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돈 가져가고 도망갔어. 150억. 회장님,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후에 김태희가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열어줬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김태희에게 전부 얘기했어요. 미란이가 도망갔다는 것, 돈을 가져갔다는 것, 결혼 생활 평생이 거짓이었다는 것. 김태희는 분노했어요. 그 여자가 정말 제가 진작에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회장님,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김태희가 저를 대신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집으로 왔습니다. 피해 내역 말씀해 주세요. 아내가 150억을 가져갔습니다. 부동산도 50억 어치를 팔았고요. 총 200억입니다. 아내분이 언제 사라지셨습니까? 어젯밤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적하겠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어요. CCTV를 확인하고 은행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성호 씨 사모님이 어제 인천공항에서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남자 한 명과 함께요. 남자요? 네. 최동욱이라는 사람입니다. 35살. 헬스 트레이너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동욱 오빠. 지금 태국 경찰과 협조해서 추적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틀 후였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김성호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거실로 안내했어요.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태국 방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사망. 미란이가 어제 저녁 방콕 시내에서 렌터카를 운전하시다가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동승자 최동욱 씨도 함께 사망하셨고요. 그게 무슨 태국 경찰이 DNA 검사를 했습니다. 사모님이 맞습니다. 일치율 99.8%입니다. 경찰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태국 경찰 보고서였습니다. 사고 사진도 있었어요. 차가 완전히 부서져 있었고 시신 사진도 있었는데 너무 끔찍해서 참아 볼 수가 없었어요. 유고를 인수하셔야 합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미란이가 죽었다고, 내 돈을 가지고 도망가다가 죽었다고. 기뻐해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제 감정을 알 수가 없었어요. 미워해야 하나? 안타까워해야 하나? 복잡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유골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작은 항아리에 담겨 있었어요. 27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작은 항아리에 담겨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어요. 조촐하게요.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안 왔어요. 다들 미란이가 저를 배신한 걸 알았으니까요. 아들 민수가 왔어요. 그때 21살이었죠.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엄마가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다. 아빠도 모르겠어. 민수도 울고 있었어요. 아무리 배신한 엄마라도 그래도 엄마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허전했어요.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진 거니까요. 밤마다 술을 마셨어요. 혼자서 소주를 마시면서 미란이를 생각했습니다. 미란아, 어느 순간부터 거짓이었어? 처음부터? 우리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잖아. 그것도 다 연기였어? 대답은 없었어요. 미란이는 이미 세상에 없으니까요. 회사는 아들 민수한테 물려줬어요. 저는 은퇴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작은 전원주택을 샀어요. 거기서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72살이 됐어요. 민수는 26이 됐고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손자도 낳았죠. 저는 전원주택에서 조용히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텃밭 가꾸고 책 읽고 평범한 노년이었습니다. 미란이 생각은 가끔 했어요.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덜 아팠습니다. 용서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놓아준 거예요. 그러던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저녁 먹으러 왔어요. 며느리가 해준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식사 후에 거실에서 TV를 켰어요. 9시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 아동 50명을 불법으로 입양 알선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면이 바뀌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갑을 찬 여자가 나왔어요. 모자이크가 되어 있었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미란이었습니다. 5년 전에 죽었다던 제 아내가 지금 살아서 TV에 나와 있었습니다.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어요. 저게,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TV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주범은 한국인 여성 이모 씨 50세로
공범 최모 씨 45세와 함께 지난 5년간 베트남 현지에서 고아원 아동들을 가짜 서류로 해외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만 총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었어요.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베트남 불법 입양.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모자이크 안 된 사진도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미란이가 5년 전보다 나이 들고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미란이었어요. 저게 정말 할머니네요. 민준이도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죽지 않았어. 살아있었어.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미란이는 죽지 않았어요. 가짜로 죽음을 꾸민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당장 경찰에 연락해야 해요. 민준이가 말했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로 갔습니다. 5년 전 제 아내 사건을 다시 조사해 주세요. 당시 담당 형사는 이미 퇴직했어요. 새로운 형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5년 전에 사망 처리됐는데 어제 뉴스에 나온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형사가 자료를 확인했어요. 태국 경찰 보고서에 의하면 DNA 검사 결과 일치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게 조작됐을 겁니다. 확인해 주세요. 형사가 태국 경찰과 연락을 취했어요. 며칠이 걸렸습니다. 일주일 후에 답변이 왔어요. 김성호 씨 확인 결과 당시 사고 피해자는 태국 현지인 2명이었습니다.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그럼 DNA 검사는요? 그것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사고 처리를 담당한 태국 경찰관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예요. 미란이와 동욱은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제 재산을 빼돌리고 태국으로 도망가서 가짜 사망 사고를 만들었어요. 현지 경찰을 매수해서 서류를 조작하고 가짜 DNA 검사 결과를 만든 거죠. 그리고 베트남으로 건너가서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 돈 150억으로 불법 입양 사업을 벌인 거예요. 완전히 속았군요. 형사가 말했어요. 사기극이 매우 치밀했습니다. 1년 전부터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베트남 경찰이 이미란 씨와 최동욱 씨를 구금하고 있습니다. 곧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언제쯤이요? 2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2주를 기다렸어요. 길고 긴 2주였습니다. 매일 뉴스를 봤어요. 미란이 얼굴이 계속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없이요. 전 국민이 미란이를 알게 됐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인천공항. 저는 공항 도착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함께 왔어요. 기자들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돼 있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5년 만에 미란이를 다시 보는 거니까요. 오후 2시. 출입문이 열렸어요. 경찰들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수갑을 찬 여자가 있었어요. 미란이었습니다. 5년 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초췌하고 지쳐 보였어요. 옷차림도 남루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어요. 미란이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란이의 눈이 커졌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몸이 굳었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성호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미란이를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미란이를 둘러쌌어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남편분께 하실 말씀은? 반성하십니까? 베트남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돈은 다 어디 갔습니까? 언제부터 계획한 겁니까? 최동욱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남편분을 속인 기분이 어떻습니까? 미란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죠. 50명의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150억을 어디에 다 썼습니까? 미란이가 대답했어요. 불법 입양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남편분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미란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호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여전히 차갑게 서 있었어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죄송하신데요? 기자가 다그쳤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카메라가 전부 저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미란 씨. 미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코는 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27년이 전부 거짓이었습니까? 성호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 질문에 대답해요. 전부 거짓이었냐고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기자들도 경찰들도 구경하던 사람들도 모두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공항이 조용해졌어요. 미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온몸을 떨면서 울었어요. 네. 처음부터 돈 때문이었어요. 주변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27년을 속였다고. 끔찍하네.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직접 듣는 건 또 달랐습니다. TV에서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27년이 전부? 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언제부터 계획한 겁니까? 1년 전부터요. 동욱이랑 계획했어요. 1년 전부터? 네. 2019년에 최동욱을 만나서 계획을 세웠어요. 기자들이 또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럼 23년간은 진심이었다는 겁니까? 미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처음부터 돈 때문이었어요. 처음부터요? 네. 카페에서 일부러 접근했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야유를 보냈어요. 저런 나쁜 년. 27년을 속였어? 인간 쓰레기. 저는 미란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알아요. 알아요.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성호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왜? 돈이 필요했어요. 동욱이랑 새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는요? 우리 아들은? 미란이가 더 세게 울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사랑했어요. 진짜로. 하지만 동욱이가 뭐? 계속 압박했어요. 약속을 지키라고. 경찰이 미란이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미란이가 뒤돌아봤습니다. 두 손을 뻗었어요. 성우 씨,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갑게 쳐다만 봤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성우 씨,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란이의 울음소리가 공항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미란이가 사라졌어요. 민준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집에 가자. 일주일 후에 유치장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면회실에 들어갔어요.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미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나 봅니다. 전화기를 들었어요. 미란이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잘 지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왜 그랬어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돈이 필요했어요. 27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내가 뭐가 부족했어요? 명품 가방도 사줬고 해외여행도 다녔고 집도 사줬잖아요. 차도 바꿔줬고 용돈도 매달 충분히 줬고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럼 왜? 미란이가 한참을 울다가 말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뭐라고요? 동욱이를 먼저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요. 그때부터 사귀었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기 전에 이미 동욱이랑 사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동욱이가 부자 남자 만나서 돈 뜯어내자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접근한 거예요. 카페에서 일부러? 네. 철수 오빠한테 부탁해서 카페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당신이 거기 자주 온다고 들어서요.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장님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준 것도 연기였어요? 네. 착하게 군 것도? 네. 결혼도? 네. 전부 돈 때문이었어요. 민수는 계획에 없었어요. 실수로 임신했어요. 동욱이가 지우라고 했는데 제가 못 지웠어요. 그럼 민수만큼은 진심이었어요? 네. 민수는 사랑했어요. 진짜로. 하지만 동욱이가 계속 압박했어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돈을 모아야 한다고. 그래서 27년을 참은 거예요? 돈 모을 때까지. 네. 나는 당신한테 뭐였어요? 27년간? 미란이가 침묵했어요. 대답하기 싫은 것 같았습니다. 대답해요. 나는 당신한테 뭐였냐고요? ATM이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ATM. 돈 나오는 기계였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아침에 밥 해준 것도 돈 때문이었어요. 다정하게 대한 것도 돈 때문이었어요. 사랑한다고 한 말도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우 씨, 잠깐만요. 더 할 말 있어요? 그래도 좋았던 순간도 있었어요. 좋았던 순간? 민수 낳았을 때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도 좋아 보였고, 우리 가족 같았어요. 그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그때만? 네. 그때만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성우 씨, 면회 끝났습니다. 성우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한 달 후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객이 200명도 넘게 왔어요. 대부분 베트남 불법 입양 피해자 가족들이었습니다. 기자들도 수십 명 왔고요. 카메라가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미란이와 최동욱이 수갑을 찬 채 입장했어요.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저 나쁜 년. 우리 아이 돌려내. 사형시켜. 인간 쓰레기.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정숙하십시오. 검사가 기소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미라는 1998년부터 2021년까지 23년간 피해자 김성호를 기만하여 총 20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최동욱과 공모하여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베트남 현지에서 50명의 아동을 불법 입양 알선했습니다. 피해 금액만 총 300억 원이 넘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피해자 증언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베트남 여성이었어요. 30살쯤 돼 보였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증언했습니다. 제 딸을 찾을 수 없어요. 여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 여자가 가짜 서류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냈다고 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제발 제 딸 찾아주세요. 이름은 응우옌 티란이에요. 8살이에요. 재판장이 조용히 기다렸어요. 여자가 계속 울었습니다. 제발, 제 딸만 돌려주세요. 두 번째 증인도 베트남 남성이었어요. 40살쯤 보였습니다. 제 아들은 5살이었어요. 저 여자가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낸다고 했어요. 미국에 있는 부자 집에 교육도 잘 시켜준다고.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도 줬어요. 3천만 원이나. 제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입양 보낸다고 하더니 소식이 끊겼어요. 남자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을 떨면서 울었어요. 제 아들 돌려주세요. 제발요. 저한테는 아들밖에 없어요. 세 번째 증인은 베트남 할머니였어요. 60살쯤 돼 보였습니다. 제 손녀를 데려갔어요. 10살이었어요. 저 여자가 한국에서 공부시켜준다고, 좋은 학교 보낸다고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녀 엄마 아빠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제가 혼자 키웠어요. 가난해서 제대로 먹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 여자 말을 믿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손녀를 팔아넘긴 거예요. 할머니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발 제 손녀만 찾아주세요. 제발요. 네 번째 증인은 젊은 베트남 여성이었어요. 25살쯤 보였습니다. 제 동생을 데려갔어요. 7살이었어요. 저 여자가 유럽에 입양 보낸다고, 프랑스에 있는 좋은 집에 보낸다고 여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동생은 심장이 안 좋아요. 수술이 필요했어요. 저 여자가 프랑스에서 수술받게 해준다고, 무료로 해준다고. 그래서 믿었어요. 하지만 연락이 끊겼어요. 동생이 수술은 받았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미란이는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어요. 방청석에서 물건이 날아왔어요. 생수병이었습니다. 미란이 옆에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방청석에서 물건이 날아왔어요. 경찰이 제지했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우리 아이들 어디 있어? 재판장이 다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지 않으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 증인은 저였습니다. 증인 김성호,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미란이를 쳐다봤습니다. 미란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27년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얼마를 가져갔습니까? 200억 원입니다. 방청석이 또 술렁거렸어요. 27년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본인이 직접 말했습니다. 면회 때 처음부터 계획이었다고. 저는 그냥 ATM이었다고.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미란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허가합니다. 이미란 씨. 미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이 가져간 건 돈만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27년을 가져갔어요. 제 신뢰를, 사랑을, 인생을 가져갔습니다.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미란이가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어요. 딸뻘 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주변 사람들 다 반대했지만 당신을 믿었어요. 하지만 당신한테 저는 그냥 ATM이었죠. 돈 나오는 기계였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7년이 헛된 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27년이 전부 거짓이었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숨죽이며 제 증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미란 씨, 당신은 제 인생을 파괴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쁜 건 50명의 아이들 인생도 파괴했다는 겁니다. 제 돈으로요. 제가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당신은 무고한 아이들을 팔아넘겼어요. 미란이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용서를 바라진 않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이미란에게 사기, 문서 위조, 입양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최동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배상 명령 300억 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미란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15년이라니. 최동욱도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경찰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교도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민준이가 말렸어요. 할아버지, 왜 또 가려고 해요? 이제 잊어버려요.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올게. 교도소 면회실에 갔어요. 미란이가 들어왔습니다. 6개월 사이에 더 말라 보였어요. 머리는 짧게 잘렸고 얼굴은 더 초췌해졌습니다. 왜 오셨어요? 용서하러 왔어요. 미란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네. 용서하려고. 당신을. 왜요? 제가 한 짓을 알면서 미워하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도 나이 들었고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요. 미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은 내가 주는 거예요. 미란 씨, 나도 잘못이 있었어요. 네. 27살 어린 여자를 사랑이라고 착각했죠. 18살짜리한테 평생을 함께 하자고 한 게 잘못이었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당신도 불행했을 거예요. 18배 46 남자를 만나서 사랑도 없이 돈 때문에 27년을 참으면서 산 거잖아요. 이제 놓아줄게요. 당신도 나도 자유로워지자고요. 미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교도소에서 건강 잘 챙기고 나중에 나오면 새로 시작해요. 아직 50살이잖아요. 네. 열심히 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왔어요. 이번엔 정말로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베트남으로 갔어요. 미란이와 동욱이 피해를 입힌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지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의 고아원이었습니다. 50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불법 입양으로 가족과 헤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아이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수줍게 웃었어요. 저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원하는 희망의 집 재단에 50억 원을 기부했어요. 미란이가 망친 아이들 인생이라도 바로잡고 싶어서요. 고아원 원장이 감사해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밥을 먹고 놀아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어요. 8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은 티엔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왜 우리를 도와줘요? 할아버지도 도움이 필요해서. 할아버지가요? 응. 너희를 도와주면 할아버지 마음이 편해지거든. 티엔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우리가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 너희가 할아버지한테 큰 도움을 주고 있어. 티엔이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다른 아이가 다가왔어요. 10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은 민이었어요. 할아버지, 저희 엄마 아빠 찾아주실 수 있어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할아버지가 최선을 다해 볼게. 저희 엄마가 미국에 있대요. 나쁜 아줌마가 그랬어요. 응. 할아버지가 경찰이랑 같이 찾아볼게. 민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저는 민이를 꼭 안아줬어요. 아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고아원 원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 아이들이 밥을 먹고 학교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선생님, 실례지만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제 아내가 이 아이들한테 큰 잘못을 했습니다. 제 돈으로요. 그래서 제가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선생님 잘못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제 돈이 사용됐으니 제가 바로 잡아야죠. 원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녁이 됐어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베트남 음식이었어요. 쌀국수와 볶음밥이었죠. 티엔이 제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맛있어요? 응, 정말 맛있네. 우리가 만들었어요. 언니들이랑 같이요. 와, 대단한데? 요리를 잘하네. 티엔이 웃었어요. 할아버지, 다음에 또 와요? 응, 꼭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 티엔이 제 새끼손가락을 잡았어요. 새끼손가락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따뜻했어요. 밤이 됐어요.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저한테 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응, 너희도 잘 자. 아이들이 하나씩 인사를 했어요.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니가 왔어요. 할아버지, 제 엄마 아빠 꼭 찾아주세요. 응, 할아버지가 최선을 다할게. 미니 제게 편지를 건넸어요.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이거 할아버지한테 드려요. 뭐야? 열어보세요. 편지를 열었어요.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는 천사예요.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니를 꼭 안아줬습니다. 할아버지도 너희를 사랑해.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펜을 들고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무엇을 쓸까? 어떻게 정리할까? 오늘 깨달았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미란이를 용서하니까 내가 자유로워졌다.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나니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었다. 27년이 거짓이었지만 그래도 배운 게 있다. 진짜 사랑은 집착이 아니다. 상대를 소유하는 것도 아니다. 진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다. 자유를 주는 것이다. 나는 이제 72살이다. 남은 인생을 미움으로 채우고 싶지 않다. 사랑과 용서로 채우고 싶다. 미란이가 망친 아이들의 인생을 바로잡는 것, 그게 나의 새로운 사명이다. 베트남 아이들의 웃음을 보면서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감사하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받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등 뒤에서 칼을 맞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미움과 분노는 상대를 해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해칩니다.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미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진짜 용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예요. 복수보다 중요한 건 용서입니다. 미움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저는 150억을 잃었지만 더 큰 걸 얻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었어요. 베트남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도 얻었고요. 27년이 거짓이었지만 그 시간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 배웠으니까요. 사랑이 뭔지, 용서가 뭔지, 자유가 뭔지. 여러분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배신당한 상처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이제 놓아주세요. 용서하세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함께 위로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